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66학번, 그러니까 고려대 신박과 66학번이시고요. 아마 학과를 열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고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에서 존경받는 학자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획처장도 하셨고 언어대학원장도 하셨고 교수협의회 의장도 하셨고요. 대외적으로는 한국언론학회장도 하셨고 은퇴하신 이후로는 뭐 지금 네이버 뉴스 편집위원회 자문위원장도 하셨고요. 중앙일보 사회이사도 하고 계시고 아직도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본받을 만한 사표가 되시는 학자라는 가장 또 따뜻한 스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볼 때 가장 그 남자들의 로망을 다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2010년 8월에 은퇴하신 걸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정년퇴임 후에 고향 독일도에 집을 짓고 지금도 반은 이제 바닷가에서 내려가 계시고요. 거기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공부도 하시고 책을 2권 쓰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담징이라는 엄청난 소설을 쓰셨고 작년에 눈 속의 빛꽃이라는 2번째 소설을 내서 영화화가 되는 지금 기획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60년대 70 그때 후반에 한국의 격동기를 거쳤던 청춘들의 고민, 어떤 혁명, 연애, 배움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한 사람의 생각들이 다 녹여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김민환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환입니다. 2010년에 8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뒤에 뭐 할까? 그러다가 여러 번만 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꿈은 기자 하다가 소설 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사람 뽑는 언론사는 없잖아요. 기자. 그때 노인으로 기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소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냐. 옛날에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담징을 냈고 이번에 이제 눈 속의 빈꽃을 이제 썼습니다. 이 소설을 쓰고 어제 시장에 막 나왔는데 며칠 뒤에 김병익 선생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처 한달음에 끝까지 읽었다. 모처럼 깊은 울림을 주신 작품에 감사드립니다. 김병익이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신 분인데 60, 70년대 당대 최고의 그 문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서울대에서 이제 현직 교수한테 최초로 석좌 교수 타이틀을 주는데 그 송호근 교수가 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겹쳐 눈물이 흘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보다 약간 김병익 선생은 위시고 송호근 선생은 나보다 약간 아래인데 두 분 다 우리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 권력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깊은 울림을 줬고 한 사람은 울게 했고 내가 좀 엉터리를 쓴 건 아닌가 보다. 그 뒤에 중앙일보에서 또 2단으로 기사를 써줬고 한겨레에서는 거의 한 면 가까이 이렇게 기사를 써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사실은 제일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시장 반응이죠. 며칠 뒤에 네이버에 책 소개가 났는데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괜찮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주변에 좀 이렇게 권해 주세요. 책 한 권이 팔리면 저한테 1,500원이 떨어집니다. 이 소설은 4가지 재료를 비벼서 만든 비빔밥입니다. 첫 번째 재료가 뭐냐 그러면 최영훈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소설을 읽는 사람은 그걸 이제 그냥 최영훈이 아니라 김민환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전적인 요인이 많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인이 나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대학 때 같이, 세 번째가 이제 친구들, 그리고 네 번째 비빔밥 재료가 선생님들. 이 4개 재료를 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재료,
뭐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만 할 때 또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시대까지 정말로 희망 없는 놈이었습니다. 저는 저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5학년 때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어요. 중학교에 이제 갑니다. 중학교 때 사진인데 청운의 꿈을 이제 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죠. 그런데 읍에 중학교가 있어요. 찻길로 가든가 버스길로 가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찻길로 버스 타고는 못 다니고 걸어 다닌 건 이제 편하기는 버스길인데 비포장 도로를 버스하고 이 트럭이 뭐 갈퀴로 막 긁듯이 해서 먼지를 일으키고 가면 완전히 먼지 범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길로 30리를 통학하는 거예요. 하루에 24km.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마칠 때 설문 뭐 하더라고요. 장래희망.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없음. 나는 그때 각오는 뭐냐 그러면 이놈의 학교, 중학교 졸업장만 받으면 이제 학교는 문턱 근처에도 내 안 간다. 그러니까 무슨 장래희망 없음이에요. 없음. 당당하게. 그래 중학교 안 갔어요. 고등학교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 내 고모부가 이제 우리 고향에 향교 전교 오셨어요. 향교 우두머리셨어요. 그리고 뒷마을에 서당을 지어놓고 학생들 가르쳤어요. 한 5, 60대 된 주역 공부를 하는 할아버지부터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이 한 서당꾼이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나와서 거기 가서 이제 한문서당에 가서 한문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중학교 나와서 이제 마을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간 애들하고 안 간 애들하고 복장이 확연하게 다르죠. 맨 이게 이제 상당히 멋을 부린 접니다. 이제 한문서당에 댕기다가 시골에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사진 하나 찍자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을 친구들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런데 한문 배우는 거, 저는 한문 배우는 건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문 그때 배워가지고 뭐 합니까? 희망? 그러니까 없음이죠. 그냥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야, 공짜 학교 있다더라? 그래요. 그래, 목포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목포에 있는 해양고등학교라고 갔어요. 국립고등학교입니다. 철도고등학교, 최신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이게 이제 국립고등학교였어요. 이게 왜 좋으냐? 그러니까 목포에서 그때 화폐개혁 하기 전이니까 5.16 전에 한 달 하숙비가 480원인데 학교에서 650원씩을 줬어요. 그리고 옷 4벌 1년에 주고 책, 가방 공짜, 다 공짜고 신발, 허리띠 다 학교에서 줘요. 그래서 이제 선원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성적이 좋아가지고 항해과를 들어가고 이 친구는 이제 땅과 이제 항해과 떨어져서 밀려가지고 땅과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돼 있을 거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선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원이라고 안 하고 우리 마도로스다, 마도로스 된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거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말에 전부 다 종합검진을 하는데 선생님이 보자고 그러더니 너 큰일 났다. 왜입니까? 그러니까 폐에 구멍이 뚫렸다. 그때는 결핵, 약이 없을 때고 결핵 걸리면 죽던 시절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 참 저한테 고마운 분인데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받아보고는 그건 줄 알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면 퇴학을 시키게 돼 있었어요. 3주 이상 의변 가려를 요하는 병에 걸리면 퇴학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제 특목고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의사한테 그게 오니까 의사한테 이거 없는 걸로 그냥 보내시오 하고 나보고 하여튼 고등학교는 졸업장은 따야 된다. 뭘 하더라도 일체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절대 안정. 육체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정신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대학 입시 준비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대학 가는 거, 또 마도로스가 되는 거 다 틀린 거죠. 없어진 거죠. 장래희망 없음. 그러다가 이제 64년 11월에요. 유현목 감독이 잉여인간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지방지를 보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그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로 갔어요. 전남대학에 다니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영화 보러 가자.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다니까 3시간 뒤에 올 테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어라. 그게 사안인 빌려와. 그게 이제 사안이라는 러시아 소설. 그게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읍에 가서 보니까는 없어요. 그냥 마침 거기서 그러면 사안인 빌려와.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빌려와요. 아, 우리 학교 뭐 좋아야 뭐 도서관에 없는 책이 없어요. 그러고 가요. 3시간 기다리라고. 야, 대학이라는 게 그런 곳이구나. 부럽대요. 대학 정말 이런 과정을 내가 못 거치는구나. 그러고 이제 책을 싼일 읽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서가 와요. 시험 기간인데 재수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재학생들 민원이 많은 거예요. 재수생 나가세요. 학생증 검사합니다. 재수생이 뭔가요?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나는 대학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수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도 돼요. 와서 학생증 보여달라고. 학생증 없다. 그러니까 재수생이지. 나 재수생 아니다. 뭐냐? 하여튼 나는 대학생도 아니지만은 대학 갈 생각도 없으니까 재수생은 아니다. 나가라. 이 추운데 어디를 나가라는 얘기냐? 좀 앉아. 재수생들이 100여 명이 나가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좀 앉아있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다고 그 사서가 덩치가 큰데 탁 멱살 잡고 잡아채더라고요. 이제 마당에 끌려 나가는데, 더럽게 참 재수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그냥 업어치기로 날 그냥 맺혀버린 거예요. 고무실 신고 한데 눈이 질컥질컥 한데 떨어졌다가 일어나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일어나서 보니까 고무신이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한 20m 떨어진 언덕 풀숲에 고무신이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가지고 신고 나왔는데 그 장사인 그 사서하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심재철 선생 정도 되면 가서 이제 붙었겠죠. 내 결에 가서 싸움도 못 하겠고 그 도서관 앞에서 일부러 막 있는 소리를 다 내서 울었어요. 근데 혼자 울어봐야 못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신 신고 쭉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잉여인간 영화는 보고 그리고 이제 밤차를 타고 오는데 막차 타고 오는데 눈이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흥 와서 이제 영산포 거기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장흥으로 완도가 고향이 아닙니다. 저 고향은 장흥입니다. 가는데 그 산길이 있는데 딱 운전수하고 저하고 둘이에요.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차가 굴르게 해 주십시오. 운전으로 살고 나는 죽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가 안 굴러요. 걔 이제 밤늦게 집에 가가지고 일기를 썼어요. 어머님께. 일기장에다가 어머니께. 이쯤에서 버스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에 밟힙니다. 그걸 썼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늦잠을 잤는데 어머니가 와서 보고 그걸 본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애미 놔두고 뒤질 생각을 하냐. 막 쥐어받고 때리고 그러면서 막 울고 얘 같이 또 울었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워서 결핵이라고 누워서 죽으나 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 실컷 읽다가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대학 가서 죽어야겠다. 그래라. 집을 팔아서라도 하여튼 될 테니까 가거라. 죽지는 말아라. 그게 이제 서울을 올라왔어요. 이제 65년 2월 달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노벨 독서실에 이제 자리 하나를 사고, 종로학원에 가서 이제 영수, 그 수강 그걸 딱 끊었어요. 그런데 한 20일을 댕기면서 좌절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특수학교 출신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계천 헌책방에 가가지고 고입 영수책을 문제집을 보고 한 달간 그거 풀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입 그 문제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긴장이 되니까 이거 대학 시험 보러 왔는데 떨어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 거의 밤잠을 안 자고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들어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쯤 되니까는 이제 코피가 사흘이 멀다고 코피가 터져요. 아,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죠. 대학 입학 시험 끝날 때까지는 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딱 확 죽어버려도 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신문방송학과를 가자. 신설학과니까. 기자하다가 소설을 쓰자. 그렇게 이제 근데 고등학교를 찾아갔더니 고등학교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작심을 하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원서 접수를 하는데 신방과 고대 신방과 24대 1이에요. 30명 뽑는데 800 몇 명이 왔어요.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때 전기 후기 그럴 때니까 이제 스카 대학은 전기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는 전기 시험을 볼 때라 그런 거예요. 떨어졌구나. 그러고는 이제 저는 참 대단히 답답해요. 왜냐? 고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고대를 가야 돼요, 저는. 왜 좋은 학교냐?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좋은 학교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신체검사를 안 봐요. 딴 데는 의대가 있으니까 신체검사에서 결핵환자 다 걸러내버려요. 고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의대가 없으니까. 진짜로 좋은 학교예요. 걔 이제 시험을 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면 후기에 갈 때는 경희대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의대가 있고 한의대도 있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걔 이제 고대 시험을 봤는데 이 고대가 실수해가지고 제가 수석을 해버렸어요. 걔 이제 기자하다가 소설 쓰자. 이제 희망에 차 있게 되죠. 그런데 박정희 아저씨가 또 이제 발을 걸어요. 대학 4학년 때 이 양반이 삼선 개헌을 이제 시도를 해요. 친구들이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삼선에서 한 번 4년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다. 이제 총통제로 간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 결단 난다. 할 수 없이 그래서 데모에 이제 참가하게 돼요. 이게 학교 고대 학생운동사 그 사진으로 나온 책인데 이게 접니다. 쳐다보니까 데모하게 하고 그리고 선언문은 거의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정학을 딱 시키고 수배가 돼요. 나는 선언문 때문에 수배가 된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원수 화형식 주동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원수 화형식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 출입기자 권근술 나를 탁 치면서 김영 이름표를 떼야지. 이름표를 떼면 그냥 군사독재 화형식이 되는데 이름표를 붙이고 하면 국가원수 화형식이 되고 그러면 성북경찰서에서 그 주동자한테 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름 떼라. 그러고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 그래요. 권근술 기자가 나를 툭 쳐요. 권 기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한겨레 신문 사장이 됐죠. 저를 툭 쳐요. 떼라니까. 얼른 가서 이름표를 딱 떼는데 그 찰나에 화염병, 신나 뿌려가지고 불이 확 붙은 거예요. 성북서 형사가 건너편 길 건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내가 가서 신나에 불 붙인 것처럼 된 거예요. 국가원수 화형식 주동.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독재 시대로 접어드는데 국가원수 화형식 주동. 그걸로 정학을 당했어요. 졸업이 1년 늦어지고. 그러니까 장래 희망. 없음이죠. 잠깐 있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재료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이제 어떤 여자예요. 여학생이에요. 우리 때는 교양학부가 따로 있었어요. 애기는 캠퍼스가 이제 교양학부예요. 1학년들은 전부 다 거기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신입생 1학년 신입생 전체가 한 850명. 지금 뭐 4천 몇 명이죠. 850명.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서 부대끼다 보면 거의 얼굴을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다 알고 이제 그랬어요. 매월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독서 토론을 했어요. 철학과 신일철 교수가
쫙 그걸 하셨어요. 주제를. 저는 이제 단골 멤버예요. 거기 행정학과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고대가 버려가지고요. 여학생들이 고대스럽지가 않아요. 그 시절에는 대단히 고대스러운 여자들이 주로 왔거든요. 그런데 고대스럽지 않은 행정학과 여자애 하나가 딱 있는데 눈에 들어와요. 이제 유심히 그게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 토론에 한 번도 걸르지 않았는데 사실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거도 있었지만 거기 가면 그 여학생을 볼 수 있으니까 가까이는 안 앉고 마주보는 자리에 딱 있으면서 이제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66년 11월쯤에 마지막 독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다과회를 하는데 신철 교수께서 그러니까 대학 3년 나머지 3년 계획이나 또는 내년 계획이나 하여튼 계획을 얘기해봐라. 답이 있어요. 이 양반은 뭐냐 그러면 강조하는 게 법대, 뭐 상대 또는 뭐 전경대 어디를 댕기든가 간에 자기 전공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전공 공부, 전공 서적 읽는 권수만큼 교양 서적을 읽으면 성공한다. 그거였어요. 망고의 진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 애들한테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전공 서적 읽은 권수하고 교양 서적 읽은 권수하고 그거 맞춰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희망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계획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법대 가지만은 어쩌고 하고 상대 가지만 어쩌고. 근데 그 여학생 차례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부 다 천편일률적이니까 좀 그랬을 거예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 저는 3년이나 1년 계획은 없고요. 1967년 1월 1일 한 10분 정도 계획은 있어요. 1967년 1월 1일 0시가 되면 저와 가족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릴 거고요. 0시 5분에 마음에 담아둔 남학생한테 편지를 쓰겠어요. 그걸로 딱 끝내요. 와!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린 거죠. 그 얘기 자체도 사실은 그 시대에는 파격적인 얘기였어요. 우리 때는 교양 강좌 들어와서 교수들이 정말로 성차별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학생들은 이제 왔는데 얼굴이 가렵다, 그 모션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긁어라. 남학생들은 머리가 가려우면 되도록 모션을 크게 해라. 이게 그냥 교양 강좌로 이제 이루어지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면 그날 쫓겨나죠. 그야말로 성차별.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보면 그 여학생이 마음에 담아둔 남학생한테 편지를 쓰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그 파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쭉 돌아와서 내 차례가 됐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1967년 1월 1일 0시가 되면 5분 동안 저와 가족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릴 거고요. 0시 5분에 마음속에 담아둔 여학생한테 편지를 쓰겠어요. 그걸로 끝 이랬어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진짜 썼어요. 그런데 나한테 편지가 딱 왔어요. 그 여학생한테. 서로 다정하게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편지를 아마 여러 장 복사해서 붙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50통 썼어요. 방학 동안에. 나는 거기서 이제 내 삶의 지표 3가지를 밝혔어요.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 가난한 사람들 위에서 산다. 기자나 소설가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 구조적으로 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찝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전문가를 요구할 거고 그래서 행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학과를 왔다. 자기는 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요. 남녀가 어떻게 보면 뒤집힌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편지를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서 편지를 썼죠. 이제 만나자 했더니 며칠 뒤로 만나자. 그러면서 2월 22일 오후 2시 돌다방에서 만나자. 실설동 로타리의 돌다방인데 암호가 두둘돌이다. 2월 20일이니까 두둘돌. 그리고 둘이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둘이서 돌다방이니까
두둘둘, 두둘돌 이러잖아요. 2월 20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어쩌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2월 22일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지금도 이제 집사람이 심하게 신경을 건드리나 그러면 두둘둘 두둘돌 그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있죠. 너의 그림자 하얀 모래 가였고 작은 구름에 노래는 숨다. 아지랑이 같이 아른대는 너의 그림자 홀로 여여간다. 그리움에 홀로 여여간다. 나는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산다. 이 여자는 이제 행정고시해서 좀 큰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수가 돼버렸고, 팔자에도 없는 교수가 됐고, 이 여자애는 한국에서 최초로 빈민운동한 목사의 부인이 됐어요. 정말로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가 됐어요. 세 번째 이제 친구들입니다. 그때 5시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2학년 때부터 5시 독서 토론을 했어요. 이게 이제 5시 다 1학년 때부터 그 독서 토론 그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딱 성향 2가지.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진보적이고 또 나이가 좀 많고 제가 학교가 늦었어요. 내 동기들이 대학 졸업할 무렵에 졸업하는 해에 대학을 들어왔으니까 원래 6.2학번이어야 되는데 6.6학번이 됐어요. 되게 뭐 이렇게 나이가 이제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한 친구는 강원도 사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끔 만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경상도 창녕 친구인데 야 지금은 아군 부여야 된다. 마산 아구탕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종로선가 아구탕 집에 가서 아구 먹고 그러고 나서 야 우리 또래 많이 가는데 있잖냐. 우리도 한번 가자. 파고다 공원이. 그래서 거기 뭐 있는 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지금 이제 늘 만나서 산에 댕겨요. 맨날 이 산 가운데 저 친구가 이제 산꾼이에요. 며칠 날 가자. 야, TV에 그러는데 여기 미세먼지 많다고 외출하지 말라더라. 웃기지 마라. 우리가 좀 미세먼지 많이 먹어줘야 젊은 애들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걔 젊은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막 이제 뭐 가고 그럽니다. 독서 토론을 했어요. 이 친구가 중동 야간을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구로동에 이제 노동자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그래서 노동자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밖에 나온 애들이니까 그 애들이 이제 야학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요. 밤에 미허가 이제 무허가 그런 이제 야학을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가서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밤에 가면 강사로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고대 경제학과를 1등인가 2등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또 한 친구가 이제 경제학과고 이 친구는 사회학과예요. 대전 보문고등학교 출신인데 농촌운동 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고대 이제 들어온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중동 저 친구한테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응당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가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가든지 그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 가니까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 같은 데 가서 관리자 할 생각은 없어. 충격이에요. 노동자들한테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 친구 그랬어요. 뒤에 이제 대학 나와서 용접 배우고 보일러 배우고 보일러공으로 있다가 또 이제 대졸 출신 운동고 출신이라는 거 탈로 나가지고 쫓겨나서 용접하다가 또 쫓겨났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구소 가서 보니까 17명 박사 소지자가 4명. 그러니까 노동계
그러니까 노조나 노동 관련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제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런 다 정당이나 이런데 싱크탱크예요. 아주 탄탄한 그런 이게 말년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이에요. 그걸 했어요. 지금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한테 상대편에서 누구누구 온다는 걸 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와. 양쪽 사람들 한 자리에 불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사회학과 나왔는데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천영세라고 민주노동당 이제 한국노총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민주노총 만드는데 이제 역할을 하고 민주노동당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또 민주노동당 대표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죠. 이 친구는 불문과 다녀서 시를 참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자하다가 소설 쓰겠다고 그랬고 이 친구는 이제 기자 하면서 시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쓰겠다고 하지만 경상도 친구들은 아니야. 나는 기자하다가 시를 쓸란다. 쓴다고 그러죠. 지금도 은마 아파트 사는 친구 이제 경상도 너 어디 사냐? 엄마 아파트. 그 나이에 엄마 아파트 사냐? 내가 그러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 무렵에 이제 넌 기자 하려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정학을 당하고 국가원수 화형식동으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봐야 언론계가 정권 앵무새 역할을 밖에 할 일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 그런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나보고 이제 노동판으로 같이 가자.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어쨌든 세 번째 비빔밥 재료가 이 친구들이에요. 이제 네 번째 선생님들입니다. 오주환 교수인데요. 고대 정치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언론학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히신 분이에요. 왜냐? 그때 중대, 이대 두 쪽에 신문학과가 있었어요. 신문학과. 전부 다 신문학 관련 과목에 방송학개론 딱 한 과목이 있었어요. 이 양반은 학과 이름을 신문방송학과로 하고 그리고 학과 출액을 셋으로 나눴어요. 신문, 방송, 광고 PR. 아마 그건 세계적으로도 선구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출신이지만은 출액을 셋으로 나눴어요. 서울대 이상희 교수가 시간 강사로 우리 와가지고 고대가 좋은 학교인데 무슨 놈의 방송이 학문의 대상이냐. 그건 전문학교 나와서 하는 게 방송이지 무슨 대학 나와서 방송을 하냐. 시대의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경영학과 김동기 교수가 광고학 우리 가르치러 와가지고 무슨 놈의 신문방송학과에서 광고를 가르치냐고. 막 총장이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말이야. 니들 내년부터는 경영대로 와! 막 어쩌고 강의를 하는데 가르칠 사람조차 없는데 쇠출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창구하면서 개척자가 그거 하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대학원을 뒤에 이제 인양반 권유로 가는데 1대1로 강의를 하죠. 오후 2시에. 낮에 인양반 술 한잔 딱 와서 맨날 내가 발표하는 거예요. 20분 가기 전에 공부 교수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대학 교수 평가한다. 웃기는 짓거리예요. 교수를 다 그래서 버려놔요. 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는 교수치고 제대로 된 교수는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조지훈 선생 문학계는 들었어요. 한 학기에 2번 강의했어요. 2번. 조기준 선생한테 서구경제사 들었어요. 그 양반은 인크로조 운동하면 그때 이제 끝나요. 서구경제라는 건 자본주의 이행 과정을 공부하는 게 서구경제예요. 그런데 본건제 이제 시작되면서 인크로조 운동하는데 그때 끝나요. 수업을 하도 안 돌아요. 시험은 다 내요. 그런데 정말로 존경했어요. 학자가
그 분야에 자기 이론 내놓으면 되고 그 책으로 보면 되는 게 무슨 놈의 강의 듣고 공부를 해요?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나는 아까 그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신일철 교수 그 충고를 따랐어요. 전공 그 강의. 근데 전공 공부는 그때 우리 신방과 교재가 그 책이 없어요. 신설학과라.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 친구들하고 다닌 거예요. 교수한테 무슨 배운 거 없어요. 이 친구들하고 가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독서 토론회 이런 건 전부 다 의식. 이건 자기가 쌓는 거예요. 자기 뭘 자기한테 주기를 바래요. 이 양반 그런데 이제 그래서 큰 길을 그렇게 새 출애구로 만들어 놓고 이 양반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종강을 하잖아요. 그냥 못 내려가요. 전부 다 모여서 내 방에 들렸다가 계약을 하잖아요. 돌벤치에서 전부 다 만나서 선생한테 인사 가요. 잘 지냈어?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잔 해야지. 학교 앞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어. 가서 술 마셔요. 우리 남학생이 30명인데 여학생 12, 남학생 18. 여학생은 조금 있다가 이제 가요. 이제 술판 벌어지면 가요. 선생님 꼭 나오셨어요. 전부 다 1대1로. 김군 1호에 막걸리 한 잔. 사발을 쫙 하고.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2군 1호에 한 번은 일어나셔요. 가시게요? 아니, 화장실 간다. 근데 그때 화장실이라는 게, 술집 화장실이라는 게 드럼통에다가 널판지 2개 딱 해놓으면 그게 화장실이고 맨날 흘러 넘쳐요. 풍성해서. 교수가 거기 가서 소변을 본다? 나는 이제 부축하는데 얼른 친구가 가서 대야를 딱 가져와서 이제 그 화장실 앞에서 선생님 여기다 보십시오. 보니까 그냥 바지에다 이렇게 싸셔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왜 바지에다 싸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꺼낸 줄 알았지. 그때 꺼내드리지 못한 게 참 천추의 한으로 남아요. 그만큼 그래요. 나는 그 선생한테 배운 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만큼 격의 없게 인간적으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거. 교수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면 됐지. 가서 그 양반 술 드시고 좀 코 골고 주무신다고 그거 불평해요? 선생님 강의 끝났습니다. 내가 한 30분이나 깨 있었나? 아니, 한 20분쯤 주무셨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가서 거의 반복될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인양반이 저를 붙들고 자네는 신설학과니까 대학원 나와서 뭐 하는데요? 교수.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기자다 소설 씁니다. 그래 또 부르고. 근데 뒤에 이제 잘리니까 자네는 특히 국가원서 화형식 주동 그거 해가지고 뭐 갈 데도 없고 대학원밖에 없다. 와서 이제 니는 그러고 원래 자네는 기자 묵기가 아니라 교수 묵기다. 공부해라. 그게 좀 심사숙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갔어요. 망고의 명언을 들었어요. 선생님, 대학원 하기로 했습니다. 첫 마디가, 자네는 할 거야. 자네는 할 수 있어. 이 양반이 내 지적 능력을 확신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자네는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공부는 말이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너는 머리는 별건데 엉덩이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교수 생활하면서 정말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절감을 했어요. 이게 어디 공부뿐이겠어요? 인생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엉덩이로 인생을 산 사람하고 머리로 인생을 산 사람하고 뒤에 보면 사람 됨 자체가 달라져요. 물론 저는 너무 그릇이 적어가지고 뭐 이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 선생님이 신방과를 그렇게 출액을 3개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인으로서 신방과 창설자로서 할 일은 그걸로 끝. 그리고 나한테는 엉덩이로 살아라. 학생들하고 늘 어울려서 살아라. 그 큰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난
엉덩이보다도 늘 머리로 살려고 은퇴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한 번도 오줌 쌀 만큼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내가 생리적으로 결핵 앓은 경험이 있어서 술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떠나서 학생들이 뭐 조금 좀 귀찮은 것도 사실이고 후회돼요. 그게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뭐 제 제한도 있지만은 그런 게 이제 한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한 분 선생님 계셔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 양반은 그때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어요. 임상원 교수라는 분인데, 부자니까, 어제 참 좋은 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뭐 해서 장학금도 나오고 뭐 다 하는데, 그러나 용돈은 좀 부족해요. 선생님 뭐 10만 원만 주십시오. 20만 원. 이제 그때 화폐로 보면 뭐 100원, 몇백 원이나 지금 뭐 그거지만 요즘으로 하면, 그럼 줘요. 근데 보니까 뒤에 이제 다이어리가, 책상 다이어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돈 꽂은 걸 전부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떼버렸어요. 자네가 그거 뗐나? 예. 제가 반격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선생님이 실망했습니다. 왜? 제자한테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 하십니까? 세상에 무슨 제자한테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작전을 바꾸셨어요. 영어 원서를 들이밀고 이거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역을 하면 선생님이 고쳐가지고 이제 번역서를 4개권이 생각을 했어요. 한 권하고 또 주고. 근데 번역서를 안 내요. 뒤에 보니까 내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떼먹일 거.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키고 그 번역료를 받았다고 거짓말로 용돈을 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 이제 덕에 뭐 나는 교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농사꾼인데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군 보고 장에 가는 거란다. 시간이 넘쳐서 미안합니다만 장군 보고 장에 가는 거란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농사꾼이 장에 갈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장군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뭐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딴 걸 사야 되는데 그걸로 마시고 뭐 야박꾼한테 털리고 패싸움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좋은 장군하고 가면 몰랐는데 이제 농사 정보도 요즘 뭐가 도열병이 유행이라는데 무슨 약이 좋다고 하대. 약도 사고.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가 와서 장에 가세. 그럼 장에 가셔야 학용품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번에 장에 가셔서 뭐 이거 사주세요. 알았다. 이번 장에 가마. 누구 아버지가 와서 장에 가세요. 근데 또 보고는 금방 간다고 해놓고 이번에 갈 일 없네. 자네 혼자 가서 안 가버려요. 장에 갈 일도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그러니까 사람 가린 거죠 사실은. 장에 가세요. 이거 잠깐 기다려서 같이 가세요. 가요. 근데 인생이 어떤 장군을 만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좋은 장군을 만났어요. 첫 번째 그 여자 또 친구들 이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그 일을 대신해 준 장군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생님들이라는 장군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건데 같이 데리고 와서 장군 교수라는 그런 그걸 물건을 사게 만들어준 장군이에요. 학교라는 것이 뭐냐? 장군 만나는 데지. 그러니까 학교는 다닌다 그래요. 학교 다니는 거지. 학교는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날 공부를 했거나 안 할까 하여튼 학교 가서 수업 들어가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왜 벽을 보고 공부를 해요? 그 좋은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공부를 해야지. 뒤에 살아보세요. 벽이 아무 도움 안 돼요. 그 옆에서 떠들면서 너 때문에 이번에 내가 비 받을 거를 씨 받았다. 그 친구가 도움. 고대 신학과 나와서 신문사 방송사 사장한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특성 1번 1등짜리 하나도 없어요. 1등짜리 하다가 나 같은 선생밖에 못해요. 1등 하나도 없어요. 대개 보면 3점에서 3.2 정도
아주 간당간당하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신방권 안 댕기고 나처럼 난 이제 딴 거 못해. 맨날 그 대목꾼들하고 그 대목꾼들 그 5명이 만든 게 뭐냐 그러면 한맥이라는 서클이에요.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80년에 자유화되면서 서울호범 때 자유화되면서 그동안에 그 이전에 재적생들 100여 명을 고대에서 전부 다 복학을 시켜줬어요. 재적생들을. 그 중에 80여 명이 그 서클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원들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국회의원들 또 교수들 뭐 수두룩하게. 어쨌든 학교는 다니는 거고 더불어 다니는 거고 이러면서 서로 키워주고 그런 거예요. 상호작용하고. 이게 공부지 무슨 교수들 강의 평가를 하고 있고 학교가 뭐 해주기를 바라고. 걔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그래. 한국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한 10년 동안 시베리아로 전부 다 유형 보내야 돼. 전부 다 쫌팽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냐. 학교 와서 A 받으라, 몇 등 해라, 몇 등 하게 해요. 없어요. 여기 심 선생한테 물어요. 심 선생 계시는데 공부 못했어요. 공부한 사람 중에서 뒤에 보면 없어요. A 번 맨날 1, 2등 없어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 나오면 요즘 엄마들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대로 조영필이나 임권택은 스카이 대학에서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 고대 스카이 대학은 누구를 만들어내냐? 임권택이 한국 영화에 미친 영향, 리포트 쓰는 사람은 만들어요. 임권택, 조영필은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임권택이나 조영필이 돼야죠. 왜 그 사람들을 논문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학 와서 무슨 수업에 학점 받고 그 웃기는 짓거리, 뭐 맞았는지, 무슨 뭘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 어쨌든 이제 좋은 장군을 만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네 장군을 버무려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좋은 장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가 상대방한테 좋은 장군이 돼야죠. 좋은 장군이 되는 게 뭐냐? 도서관 간다. 그러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술 한잔 하자. 우리 방학 때 여행 가자. 사실은 그 장군이 좋은 장군일지 몰라요. 제 얘기는 여기서 시간이 좀 오버돼서 미안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 강의 내용 관계없이 뭐 좋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월급도 받고 뭐 법인카드도 하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 동안 중앙일보 근무를 하고 그리고 2주는 시골에 가서 또 지내고 그럽니다. 저 보길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노량진 출신이에요. 노량진 서울. 되게 시골 여자들이 신랑 잘 만나서 전부 다 서울 오는데 자기는 제가 전남대 교수로 한 10년 하다가 고대로 올라왔어요.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광주까지 내려가자고 그러더니 은퇴하고 나서 무슨 어디 보길도를 가자고 한다고 죽어도 거기까지는 안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조건이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주 뭐 만사적해놓고 거기서 집 지어가지고 3년 동안 혼자 거기서 살았어요. 할 수 없이 따라 내려대요. 보길도에서 그렇게 나무 기르고 꽃 기르고 그러면서 소설 쓰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핵은 우리 위 선배들은 많이 죽었어요. 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한 3, 4개월 뒤에 유한양행에서 카피약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약이 손가락 한마디만 하는데 한 끼에 18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6알 먹고 한 물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그런데 대학 3학년 정도 되니까는 이제 조그만 알약 하나로 이제 끝냈고, 내가 이제 학교 늦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 4학년 올라가니까는 딱 나왔는데
군대는 안 가도 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유한양에게서 약이 나왔을 때는 거의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결핵균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좀 병이 좀 이렇게 좀 억누르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날 왜 안 나갔냐? 그 질문이 나올 법한데, 내 같이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여자를, 뭐, 정말로 울고불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결핵이어가지고, 그런 만나면 이제 처음 두들둘 그래서 그날 만나면, 이제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랑한다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현재 결핵이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구도 어떻게 보면 친구가 막 뭐 죽고 못 살게 이렇게 딱 그렇게 내 앞에서 뭐 울고불고 하면서 막 어쩌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 네가 해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판단은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마치고 나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신 직후예요. 서클 친구들 후배들 만났는데 뒤에 뭐 할 거냐 그래 선생님들이 미국 가라는데 그러니까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간다 하는데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포기를 하고 국내파가 이제 됐어요. 그 결정 그리고 이제 2월 22일 날 그 돌다방에 가지 않은 거 그 두 개는 그건 좀 잘못된. 예, 내 소설은 소설이에요. 영화적이가 않아요. 소설적이에요. 소설이 되려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써야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리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영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절충 중인데, 그러나 뭐 임권택 감독, 또 이 번지 점프를 하다의 김대승 감독, 또 접속의 장윤영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느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시나리오를 만들면 그걸 이제 돈 낼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영화 한 70억 들 것 같다고 하는데 70억이 모이면 영화가 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시나리오 상태에서 끝난 게 영화로 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이제 영화 저 소설이 영화 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은 내 능력 범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끔 만났죠. 같이 술도 마시고 그 목사는 돌아가셨는데 목사하고도 저하고 잘 알고 그래요. 그리고 웃으면서 자기도 또 그 2월 20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안 갔어요. 그게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는데 돌변시 서관에 대중문화론 강의를 들으려고 서관에 가는데 프라타나우스 뒤에서 여자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불러요. 이제 왜 안 나왔냐 물으려고 했겠죠. 근데 말 나면 뭐라고 해요? 내 친구가 좋아한다는데 내 친구가 너희 문을 두드릴 시간을 좀 더 주고 싶다. 그 뒤로 그 친구를 끝내 네가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나서는 문제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마땅한 얘기 없어요. 그래서 툭 나와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아저씨라고 난 호칭을 했는데, 아저씨. 못 보면 저하고 가니까는 민환 씨 그냥 갔어요. 그다음부터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금난요고 나왔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신방과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성공회대학 신영복 교수의 부인이 된 친구인데 대학 동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래도 첫사랑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냐.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가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그런데 또 그 여자 같은 거 동업생한테도 내가 결핵이고 어쩌고 구질구질하게 그 얘기 하기는 싫고 내가 편지 주고받고 한 거에 실수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았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알게 됐죠. 뒤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번 만나고 그랬죠. 네. 그런데 뭐 이제 뭐가 서로 뭐 이렇게 편지, 그러니까 아련한 그리움, 추억 이런 거지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이 남 평생 이렇게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여기 나오는데 시골에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여자가 좀 허해진 것 같으니까 남자가 뒷산에서 약초를 캐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약초를 데려가지고 같이 마셨어요.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잠자고 나서 사람 안 나오니까 가서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원에 옮겼는데 그냥 뇌사 상태가 되고 결국은 뒤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여자는 깨나기는 깨났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지금 이제 요양원에 있고 이런 상태. 참 안타깝죠.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깔끔하고 그런 여자였는데 치매라고만 처리했는데 소설은 치매가 아니에요. 뇌가 파괴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참 하나님이 캐톨릭 저도 이제 성당에 갑니다만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 친구들 생각하면 가끔씩 하게 되고 그래요. 이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고맙습니다.